오늘 아침은 권리 변동 77쪽부터 77쪽부터 할 수 있으면 86쪽까지 권리 변동 파트 공부하기. 자, 77쪽을 보면 특정 승계는 이제 매매를 말하는데 X 소유자는 X 소유자가 있고 갑의 채권자가 있다. X 소유자는 목적물이고 단순 매매 계약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매도 186조 이한 매도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X만 취득을 했고 갑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았다. 특정 승계와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포괄 승계로 나누어진다.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소유권자로부터 지상권, 저작권 등의 제한 물건이나 임차권을 설정받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설정적 승계가 있으면 구권리자가 가지는 기본적 권리는 신권리자가 취득한 권리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X만을 취득하고 갑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A는 갑의 채권자이지만 1억 채권이 있고 이거를 채무 인수할 수 없다. 포괄 승계 상속. 갑이 사망을 했고 X 토지가 있고 이거를 상속을 했다. 갑의 모든 권리 할무를 포괄 승계를 했고 을은 악의 상속인인데 그 상속을 했으니까 X를 취득했을 것이고 갑의 채무를 승계했다. 원칙적으로 동일이다.
보시면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은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여야 하고 존재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 불성립의 문제는 법률행위의 유효나 무효 취소의 문제보다 선행. 아무로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것으로 확정된다면 효력 요건 단계의 문제인 무효 취소 등은 검토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존재해야 되고 존재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일반행위라고도 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채무, 면제, 상계, 주인, 취소, 해제, 해지 등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단독행위의 법률행위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어떤 특정한 상대방에게 행하여질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언이나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요건은 도달하지 않는다. 합동행위,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 즉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요식행위라 하고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는 경우를,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를 요식행위라고 하고 아무런 방식이 필요 없는 경우를 불요식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 시기에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생전행위, 사후행위. 행위자가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사후행위라고 하고 기타 보통의 행위를 생전행위라고 한다. 민법상 유언과 사인 증여가 사후행위이다. 사인 증여가 상후행위이다.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무권리자가 행한 채권 계약도 유효하다. 채권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하는데 채권 행위는 모두 의무부담 행위이다. 매매, 증여, 임대차 등과 같은 계약은 전형적인 의무부담 행위이다. 그래서 그냥 계약 같은 경우는 무권리자가 행한 채권 계약도 유효하긴 한데 근데 실천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고 했지.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처분권은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 목적의 확정, 목적의 가능, 불능의 모습. 의무부담 행위, 처분 행위. 의무부담 행위는 채권 행위고 처분 행위는 물권 행위인데 채권 행위는 약속에 해당하고 물권 행위는 실천에 해당한다. 주겠다고 하는 매매의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주는 행위는 물권 행위는 실천이므로 아무나 할 수가 없어. 매수인은 엑스토지를 취득하냐? 갑이 병소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위 등을 마치면 매수인은 엑스토지를 취득하냐? 채권계약은 유효해. 물권 행위는 무효이다. 을은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 등기다.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원인 갑이 소유, 병이 소유가 있고 을은 등기한다. 을이 무효 등기, 채권계약 자체도 하자이고 물권 행위도 하자이고 을은 취득하지 못하므로 등기의 하자이다. 병이 이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하고 왜냐면 채권 계약 자체도 을은 무효 등기지. 채권 계약 자체도 사실상에 이제 갑이 병소유라고 뻥을 쳤으니까 하자이고 하니까 등기의 하자가 생긴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적이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불능의 모습은 원시적, 포괄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이거 계속 보게 되더라.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이 있고 객관적인 불능은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원시적인 불능은 6월 15일에 건물 전부가 소실되는 것이고 그게 성립이 되는 게 7월 15일이고 포괄적인 불능은 8월 15일에 건물 전부가 소실이 된다. 화재가 되고 제소가 되면서 객관적인 불능이 되고 X 건물이 병의 소유가 되고 주관적인 불능.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다음은 여기까지.